어두운 방 안 희미한 조명 아래서 누군가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죠.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의 긴 여행이었어요.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 말이죠.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선주입니다. 올해로 신둘이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상이 벌써 25년째예요. 남편 정수는 건설 현장 소장이에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죠. 고생 많이 한다 한마디면 그만이에요. 딸 지연이는 작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집은 더욱 조용해졌죠.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 여자가 정말 나일까요? 젊었을 때 꿈꾸던 그 김선주가 맞을까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여보, 내일 출장 가요. 사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정수가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조심해서 다녀와요라고 했겠지만 요즘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혼자 남겨진 밤이 많아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묘한 공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의 아내도 딸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선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나를 위한 선택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저만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건 아니겠죠. 혼잣말을 하며 창문을 닫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곧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온 박진우라고 합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현관문을 열자 남자가 서 있었어요. 45 정도로 보이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과 여유로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주라고 해요.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집에 고칠 곳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렇게 박진우와 인사를 나눴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혼한 지 3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지내는 모습이 부러워 보였어요. 며칠 후 세탁기가 갑자기 고장 났어요.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현장에서 바쁘다며 주말에 와서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진우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쉬운 문제네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박진우는 능숙하게 세탁기를 분해하고 고쳤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자신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런 상황이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다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정말 고마워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래요? 그렇게 박진우와 첫 번째 대화를 나눴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행 이야기도 많이 했고 책 얘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 선주 씨는 문학 전공이셨다고요?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요즘은 거의 안 읽어요. 바빠서. 아깝네요.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때요? 박진우의 말에 뭔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소설들, 밤새워 읽었던 시집들. 그런 추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박진우가 돌아간 후 오랜만에 책장을 뒤져봤어요. 먼지가 쌓인 책들 사이에서 예전에 좋아했던 소설책을 꺼내 들었어요. 그 순간 뭔가 위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남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출장이 잦아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박진우와 마주칠 일이 자꾸 생겼죠. 우연인 것 같지만 뭔가 의도적인 것 같기도 했어요. 선주 씨 혼자 저녁 드세요? 제가 요리를 좀 하는데 같이 드실래요? 어느 금요일 저녁 박진우가 그렇게 제안했어요. 평소 같으면 정중히 거절했겠지만 그날따라 외로움이 컸나 봐요. 결국 그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박진우가 차려준 저녁은 정말 맛있었어요. 와인도 함께 마셨죠.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선주 씨는 정말 매력적이세요. 갑자기 박진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인데. 박진우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 집에 가볼게요. 급하게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흔들린 상태였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박진우의 손길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이상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혼잣말을 하며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감정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진우와 마주쳤을 때 어색했어요. 인사는 했지만 어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시선이 말해주고 있었죠. 뭔가 변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박진우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 그의 집을 바라보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거든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일주일간 긴 출장을 떠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박진우에 대한 생각이 더 커졌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박진우는 더 자주 관심을 보였어요. 선주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제가 새로 산 와인이 있는데.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죠.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진우는 정말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주 씨 같은 분이 왜 이렇게 외롭게 지내세요? 외롭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눈을 보면 알아요. 뭔가 간절한 게 있어 보여요. 박진우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정확했거든요. 저는 정말 외로웠고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어요. 박진우가 제 곁으로 다가왔고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선주 씨도 원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서 떨어졌어요. 혹시 남편이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다행히 옆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극도의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금지된 것에 대한 스릴이었을까요? 선주 씨 괜찮아요? 박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무서우면서도 흥미진진했고 죄책감이 들면서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집에 가볼게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나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 돌이킬 수 없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넘어서 버린 것 같았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그의 손길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동시에 새롭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나눴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여보, 향수 바꿨어요. 네? 무슨 향수요? 뭔가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진우 집에서 맡았던 향 냄새가 옷에 밴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 걸까요? 새로 산 섬유유연제 냄새인가 봐요. 얼버무리며 넘어갔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작은 것들부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에는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는데 박진우가 다른 여자와도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빌라 2층에 사는 그 남자 말이야. 젊은 미혼 여자랑도 만난다더라. 그래? 이혼남들이 다 그렇지 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박진우가 저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랬던 건가요? 질투라는 감정이 처음으로 밀려왔어요. 결혼한 여자가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박진우에게 빠져있는 제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박진우의 집을 바라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림자가 둘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다른 여자가 와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남의 집을 훔쳐보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이런 게 제 모습이 맞나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비록 잘못된 방향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박진우를 만날 때마다 다른 여자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물어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결혼한 여자고 박진우는 자유로운 남자였으니까요. 그렇게 불안과 질투 속에서도 박진우에 대한 감정은 더 깊어져만 갔어요. 마치 늪에 빠져들듯이 말이에요.
남편이 또다시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사흘 정도라고 했죠. 출장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박진우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잘 다녀와요. 응, 혼자 있기 심심하면 딸한테 전화해봐.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예상대로 박진우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출장 간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선주 씨, 오늘 저녁 어때요? 제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따라갔어요. 박진우의 집은 평소보다 더 분위기 있게 꾸며져 있었어요. 촛불까지 켜져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선주 씨를 위해서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선주 씨는 정말 특별해요. 이런 여자를 만난 건 처음이에요. 박진우의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다른 여자들에 대한 소문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박진우가 제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혹시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건 아닐까요? 어떡하죠? 공황 상태가 됐어요. 만약 남편이 저를 여기서 발견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박진우는 침착하게 창문 쪽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남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잊을 수 없었어요. 선주 씨 괜찮아요. 아무도 아니에요. 박진우가 달래줬지만 저는 이미 정신이 없었어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저 집에 가야겠어요. 벌써요? 아직 이른데. 안 돼요. 이러면 정말 안 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묘한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평범한 주부 김선주가 아니라 뭔가 위험한 감정에 빠진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하루 일찍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박진우가 저를 불렀어요. 선주 씨, 잠깐만 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마도 지난번 일 때문에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박진우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우리 집 문이었어요. 여보? 집에 없네?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예정보다 훨씬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박진우와 저는 얼어붙었어요. 어떡하죠? 남편이 돌아왔어요. 침착해요. 일단 여기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었거든요.
휴대폰도 울리기 시작했어요. 선주야, 어디 갔어? 전화 좀 받아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박진우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보 왔어요? 일찍 오신다고 하셨나요? 아까부터 찾았는데 어디 갔었어요? 마트 다녀왔어요.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갑자기 일찍 들어왔는데 제가 박진우와 함께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렸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보, 이건 오해예요. 그냥 이웃으로서. 오해라고요? 제가 바보로 보여요?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박진우는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얼마나 오래된 일이에요. 남편은 제 변명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남편은 떠났어요. 박진우도 연락이 두절됐어요.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박진우와의 일들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요? 돌이켜보니 박진우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의 과거도 진짜 마음도. 저는 그냥 제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나 봐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건 결국 내 외로움이 만든 환상이었을까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진우의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그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딸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아빠는 어때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아빠도 바쁘지만 건강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죠. 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더 미안해졌어요. 제가 이런 일로 가족을 흔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전할 수 없는 마음들을 글로 적어 내려갔어요. 정수야, 정말 미안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외로웠다는 게 핑계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게 내 진짜 마음이었어요.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돌이킬 방법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김선주라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하는 것 같아서 편지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박진우는 그냥 계기였을 뿐이라는 걸요. 진짜 문제는 제가 저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을 배신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박진우와의 일이 끝난 후 오히려 마음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책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좋아했던 음악도 들었고요. 혹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더 정직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쓸 때는 눈물이 났어요. 후회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동시에 뭔가 해방된 기분도 들었어요. 기다릴게요. 당신이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받아들일게요. 그게 내가 져야 할 책임이니까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남편이 읽을지 답장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편이 돌아온다면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확실한 건 예전의 김선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변했거든요.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달라졌어요. 박진우에 대한 감정도 정리됐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놓쳐버린 뭔가를 찾으려는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몸부림이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했죠. 이제부터는 정말 나 자신으로 살아볼까요? 혼잣말을 하며 책을 펼쳤어요.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는데 예전만큼 재미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읽고 있는 제 자신이 새로웠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편지를 받았다는 간단한 문자였어요. 편지 잘 읽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 문자를 보고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라는 희망과 동시에 쉽게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동안 제 자신을 더 찾아보는 시간으로 삼을게요. 이번 일로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이름은 김선주예요. 52의 중년 여자죠. 한때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다시 찾아가려고 해요.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외로울지라도 말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는 조금 더 솔직한 김선주의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만나요. 오늘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